자, 5번에 손익거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또 뭐가 있었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하고 이익잉여금이 있었죠.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이번 교시 때 볼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미실현손익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익거래이긴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런 손익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때 그 실현되지도 않은 손익들을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손익에다가 반영해 버리면 왜곡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이 미실현된 손익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 상태표에 자본에다가 반영을 해 놓자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은 우리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우리 유가증권 편에서 봤었죠. 앞에 유가증권 중에 장기 투자한 이런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했고, 매도가능증권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구분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유형자산에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유형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었다.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수 있게 해놨다. 그때 예를 들어서 토지를 내가 100억 주고 샀는데 재평가하기로 했는데 토지가 110억이 됐다. 연말에. 그러면 10억만큼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죠? 재평가 이익이 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실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이 재평가 잉여금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다가 반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또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계정 과목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익요금도 있었죠. 요 이익요금이라는 건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을 이익요금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회사가 손실이 누적돼서 결손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해서 자본에서 차감해서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났다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뭐, 저축도 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걸 사는데 쓸 수도 있잖아요, 돈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나면,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일부는 적금을 할 수 있어요. 적립. 적금하는 걸 적립한다고 해요, 적립.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적립을 할 수 있는데 이 적립이라는 게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법정 적립금이 있고 의무 적립금이 있고. 그러니까 적립이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으면 뭐 적금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면. 자, 그래서 회사가 이익이 있으면 이 이익을 다른 사업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금하듯이 이해를 하실 때. 그러면 이 적립금은 크게 이제 법정 적립금과 의무 적립금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단기 순이익으로 100억의 이익이 났는데, 자, 이 중에 법정 적립금으로 쌓은 게 30억이고 의무 적립금으로 쌓은 게 10억이다. 그러면 남은 거는 60억이 남았잖아요. 그거는 미처분 이익여금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적립금, 의무 적립금 처분하기 전 미처분 이익여금을 더하면 전체 이익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정 적립금이라는 게 뭐냐? 단어 그대로 법에서 적립을 하라고 강제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기 싫어요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예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정 적립금의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이에요. 이익준비금이란 건 뭐냐면 상법에서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만약에 주주한테 현금 배당을 지급할 때 이 현금 배당한 금액의 최소 10%를 이 이익준비금으로 쌓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걸 규정해 놓은 이유는 만약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다 주주들이 배당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채권자한테 이자를 갚지 못하잖아요.
채권자 보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금 배당 만약에 주주한테 1억을 줬다? 그럼 최소 10%, 1,000만 원은 이익 준비금으로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다 갖다가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쌓아야 되느냐?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봐요. 지금 회사가 자본금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회사가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이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요 이익잉여금 중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자본금이 1,000만 원이면 2분의 1이면 500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만약에 300만 원 번 것 중에 100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배당을 준다 그러면 주주한테 100만 원의 최소 10%인 10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쌓아야 되냐? 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럼 자본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렇죠, 500만 원이 될 때까지 현금 배당을 했다면 최소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에 해당해요. 법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의무적립금은 뭐냐 하면, 의무적립금은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적립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의무적립금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회사가 필요하면 또 계정을 만들어 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로 뭐 이제 언급되는 게 사업확장 적립금. 이거는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때 쓰려고 적립을 해 놓는 거예요. 배당 평균 적립금. 뭐 이거는 나중에 배당금을 줄 때 쓰려고 적립을 해 놓는 거예요. 또 감채기금 적립금. 나중에 빚을 갚을 때 쓰려고 적립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등등등 회사가 이건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건 강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적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한 계정이 있으면 만들어서 적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건데, 자, 이거는 회사가 이익이 나면 이렇게 적립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이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주주한테 배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익여금이 얼마가 쌓였고, 적립은 얼마를 했고, 배당을 얼마를 줬고, 그런 내역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런 내역을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역을 기재한 양식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예요. 근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진 않아요. 재무제표로 보지는 않고 그냥 주석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봐요. 우리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요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하고, 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별도의 재무제표로 보지는 않아요. 그냥 주석사항에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우선은 미처분 이익여금이 얼마 있냐, 전년도에 있었던 거랑 올해 당기순이익으로 늘어난 거랑 이런 식으로 샘플로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얼마 있는데, 이 중에 어, 이 중에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 게 얼마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주고 또 이런 적립하고 이런 것도 처분액을 빼면 이제 차기로 이월해야 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럼 이 이익여금, 이렇게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여금이라고 했는데, 이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우리 회사의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수 있잖아요, 회사가. 배당을 지급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는데, 배당의 절차가 크게 기준이 3가지가 있어요. 배당을 지급하는 이 흐름이 이런 거예요. 배당 기준일, 배당 선언일, 배당 지급일,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회사가 미처분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배당의 절차는, 먼저 배당 기준일은 뭐냐면, 누구까지, 이번에 누구 주주까지 배당을 줄 건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 날짜를. 일반적으로
결산일이에요. 결산일. 일반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2월 31일 이전에 A라는 주주는 주식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었고 요 배당받을 거를 정보를 뭐 입수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해서 요 B 주주는 배당을 받으려고 요 12월 31일 이후에 이 회사의 주식을 투자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A 주주, B 주주 다 배당을 이번에 줄 거냐?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배당 기준일 전에 있던 A 주주는 배당을 주지만 이 B는 배당을 요번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배당 기준일 전에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주겠다. 배당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투자했다 그러면 올해는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배당 기준일 누구까지 배당을 줄 거냐. 그런 내용을 그걸 정하는 기준 날짜가 배당 기준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결산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배당 선언일. 자, 그러면 이제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니까 그 이전의 주주에 대해서 올해 배당을 주겠다. 그럼 배당 선언일은 쉽게 생각해서 주식회사는 배당을 얼마 줄 건지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 주총에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배당 선언일이란 건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주겠다라고 선언할 거 아닙니까? 주총일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서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되는 구조니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한다고 했을 때 다음 연도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주총을 여니까 그때 이제 주총에서 배당 선언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배당 선언을 하면 바로 배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 지급일은 또 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 선언하고 나중에 이제 배당 지급을 하고 배당 지급일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 그죠?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배당금 통지서를 보내면 은행 가서 주주들은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 배당금 지급일.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는 분개를 할 때는 배당 기준일에는 분개할 건 없고요. 배당 선언을 하게 되면 배당을 줘야 될 의무가 확정되는 거니까 이때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지급했을 때도 분개해줘야 되고. 자, 현금 배당으로 줄 수도 있고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현금 배당으로 할 수도 있고 주식 배당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금 배당은 자, 이 미처분 이익요금을 재원으로 해서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배당금 통지서를 보내면 주주들은 은행 가서 예금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24년도에 대한 주주총회를 25년도 2월 25일 날 했대요. 그래서 이익요금 처분 내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100만 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기로 배당 선언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배당 선언한 이 시점에 우선 대변에 쌓여있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는 거니까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줄이시고요. 차변으로 줄여주시고 자, 배당 선언을 한 다음에 바로 현금으로 배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선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잡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현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건 부채입니다. 자, 그럼 현금 배당액의 최소 몇 퍼센트를? 그쵸, 10%를 이익준비금에 적립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은 그렇죠, 10만 원을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했으니까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자, 3월 2일 날 현금 배당액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줬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대변에 잡아놨던 이 미지급 배당금 부채를 준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이렇게 분기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현금 배당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 배당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주식 배당은 현금으로 배당을 다 주게 되면 회사에 현금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진짜 필요할 때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회사가 배당을 주는 걸 생색내면서 회사에 현금이 유출되지 않게끔 그런 테크닉이 바로 주식 배당이에요.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회사에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현금의 지출 없이
주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익여금이 줄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 자본금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이 차변으로 줄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대변으로 늘기 때문에 전체 총 자본의 총계의 변화는 없어요. 현금이 유출되지 않으면서 배당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테크닉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25년도 2월 25일 날 이익여금 처분 내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300만 원의 주식 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 배당 선언일 날 대변했던 미처분 이익여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그리고 대변에다가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되는데 주식을 발행해서 바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임시로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여러분 주의사항은 이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부채가 아니라 주식을 주는 거니까 자본거래예요. 그럼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 중에 하나인데 이건 잠깐 어, 주식을 지급하기 전에 잠깐 잡아놓는 거니까 임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에요. 이렇게 잡아놨다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 대변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차변으로 줄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준 거니까 자본금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금이.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요 밑에 여백에다가 총정리를 하나 해줄 테니까 여러분 노트나 교재에다가 첨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요거 잠깐 멈춰 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요걸 멈춰서 노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총정리를 해보면 배당 관련해서는, 자,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현금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선언일 날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줄고 아직 배당 현금을 준 건 아니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현금으로 이 배당을 지급했을 때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줄고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배당을 받는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된 이 시점에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수배당금 또는 미수금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리고 배당이 현금으로 들어오면 그때 미수금을 회수한 걸로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현금 배당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주식 배당이에요. 자, 여러분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배당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제가 숫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봐봐요. 지금 회사가 주식 배당을 하기 전에 자본금이 1,000원 있었대요. 그리고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1,000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존에는 10주를 발행한 상태여가지고 자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자본금 1,000원, 이익여금 1,000원이니까 자본이 총 2,000원이고 10주 발행했으니까 한 주당 200원의 금액이 되겠죠. 한 주당 금액은, 자본의 한 주당 장부 금액은. 그런데 이번에 배당을 주식 배당을 했대요. 그러면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선언일 날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줄면서, 그쵸? 1,000원을, 이 이익여금을 다 주식으로 배당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우선은 배당 선언일 날 아직 주식 교부 안 했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으로 잡았다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줄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준 거니까 자본금이 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건 어차피 대변에 이렇게 잡혔다가 어차피 차변으로 없어질 거니까 그냥 무시하면 결국에 주식 배당을 우리가 한다는 건 이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이익여금이 1,000원이 줄면서 자본금 1,000원이 늘어나는 효과인 거죠. 결론은. 맞죠? 그러면 주식 배당을 한 후에, 자, 이렇게 이익여금 1,000원을 줄이고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10주를 발행해서 주주한테 이렇게 주식으로 줬다 그러면 주주는 주식을 받았을 때에는 분개를 안 합니다. 즉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주인 투자회사의 몫의 변동이 없다고 제가 써놨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자, 기존에 자본금이 1,000원 있었고 이익잉여금이 1,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대변에 쌓여있던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주식 자본금으로 이렇게 처리해주고 주식 10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주식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대변에 있던 요 이익잉여금이 차변으로 줄었으니까 주식 배당을 한 후에는 이익잉여금이 0원이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이 1,000원이 늘었으니까 1,000원에서 1,000원이 늘었으면 자본금이 2,000원이 돼요. 이 붕괴를 여기 재무 상태표의 자본에 정리해 보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전후가. 그러면 10주가 있었는데 주식을 10주를 더 발행해서 줬죠. 그러면 주식은 20주가 되겠죠. 20주가 됐지만 어차피 생각을 해보면 자, 주식을 배당하기 전이나 자, 이걸로 하면 좀 안 맞네요. 주식을 배당하기 전이나 여기 볼게요. 주식을 배당하기 전이나 주식을 배당한 후나 이 자본의 총계는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2,000원이에요. 그죠? 주식 배당이라는 것이 이익여금을 자본에다가 전입하고 주식을 준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익여금이 줄고 자본금이 늘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하기 전이나 후나 전체 자본의 총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주식 수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본은 전이나 후나 2,000원 똑같잖아요. 근데 주식 수가 20주로 늘어났잖아요. 10주가 더 늘어났죠. 그러면 한 주당 금액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드는 것 뿐이에요. 주식 수가 늘고 한 주당 자본의 장부 금액이 줄어드는 것 뿐이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 주주가 이 회사의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주가 이 회사의 자본을 1,000원을 처음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으로 이 회사가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나서 이익잉여금이 1,000원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이 1,000원 투자한 돈도 이 주주 거고요.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인 이 이익잉여금도 이 주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 총 2,000원은 이 주주의 몫이라고요.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주주의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주 돈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주주한테 주식 배당을 하기 위해서 이 대변에 있던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자본금을 1,000원을 늘렸잖아요. 그럼 주식 배당을 한 후에도 자본의 전체에는 변화가 없어요. 총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1,000원, 1,000원이고 여기 2,000원이니까 주식 배당을 한 후에도 자본 총계의 변화는 없다고요. 그리고 주식 수만 늘고 한 주당 단가만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주의 돈 2,000원인데 자본금 1,000원, 이익잉여금 1,000원인데 주식 배당을 받은 후에도 주주의 돈은 2,000원으로 그대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주주의 몫의 변동이 있는 게 전혀 없다고요. 단순히 주식 수만 늘고 한 주당 이 자본의 장부 금액만 줄어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이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 얘기 여기 써놨습니다. 자, 주주의 입장에서는 자, 이익잉여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식 수와 주식의 단가만을 별도로 이렇게 기재해 놓는 거예요. 20주로 늘었고 한 주당 100원이다 이렇게 단가만 별도로 기재해 놓는 거고 이 주주 즉 쉽게 말하면 이 투자한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본의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결론은 자 현금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으로 이 투자회사 주주는 인식을 하지만 수익을 인식하지만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주주가 가져갈 몫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주주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한번 고민은 한번 해보시라고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연습장에 메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